안녕하세요. 무상보리씨입니다. 오늘 금요일 끝났네요. 장이 끝나서 금요일날 잘 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장이 좋았죠. 어땠나요? 저는 뭐 그럭저럭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냥 상승 추세잖아요. 그쵸? 네. N파동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높아지는 거 그냥 상승 추세니까 제가 뭐 당분간 계속 좋을 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왜 또 밑에가 있냐 헷갈리게 상승 추세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잘 나가고 있죠. 저는 이렇게 한 번 꺾었다 이렇게 좀 한 번이 아니라 한 번, 두 번, 뭐 한 세 번 정도 꺾은 다음에 이제 여기를 돌파로 가는 거겠죠. 그렇게 가야 좋은 겁니다. 그리고 또 이거 보고 또 물어볼 수 있어. 제가 뭐 만들어 봤어요. 이거를 만들어 봤는데 이제 뭘 만들려고 그랬냐면 분봉이 중요하니까 어떤 셋업을 만든 상태에서 이제 첫 봉이 거래량 터지면서 양봉을 그린 다음에 거기를 이제 돌파할 때 사는 거잖아요. 이제 그걸 한번 해볼까 해서 만들어 봤는데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나중에 이제 봐야겠죠. 그때 잘 되면 알려드릴게요. 이거를 잘 되면 근데 뭐 필요 없으니까 지금은 볼 필요가 없고. 그리고 그 카톡방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얘기가 많이 나와요. 도대체 관종을 어떻게 고를 것이냐, 이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쵸? 관종을 어떻게 고를 것이냐, 주도 섹터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처음에는 잘 못 찾았죠. 맨날 뭐 리포트 읽고 그러면서 주도주, 주도 섹터 어쩌고저쩌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과거를 제가 생각해 보면 개별주를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멍청했었나. 그쵸? 지금도 만약에 개별주를 들고 와서 이거 어떠냐고 물어보면 멍청한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주도주를 성장주를 골라야 돼요. 그쵸? 성장주. 그러면 성장주가 뭘까요? 성장주가 뭐냐? 왜 얘를 도대체 왜 골라야 되느냐? 이겁니다. 성장주를. 그러면 우리는 이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 기업의 가치를 보통 어떻게 구하냐면 이익을 할인율로 나누면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합시다. 그러면 성장주라는 건 뭐예요? 이익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매출액이 늘어서 영업이익도 늘고 순이익도 늘고 뭐 발행 주식수의 변화가 없다면 EPS도 늘 것이고, 그러면 이익이 커지면 당연히 가치는 증가하게 되겠죠. 그 기업의 가치는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공부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내가 뭐 은퇴해서 치킨집 열었어. 근데 한 달에 500 벌다가 이제 1000씩 벌어. 그럼 어떻게 생각하나요? 나의 사업 가치가 올라갔구나.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이 가치는 주가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주가하고 이렇게. 꼭 같이 가는 건 아니에요. 시간차가 있기도 하고 먼저 가기도 하고 나중에 가기도 하고 같이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올라가면 주가가 상승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 추정도 당연히 이러한 성장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는 물론 뭐 그 기업의 가치와 상관없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대부분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주가도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렇게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는 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걸 그냥 21선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 기업의 가치나 이 성장에 문제가 없다면 다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하게 되는 거죠. 물론 뭐 미리 발견한다면 이런 부분에서도 매수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당연히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성장주를 하는 거예요. 성장주. 그럼 성장만 하면 되냐? 아니야. 섹터 액션이 나와야 돼요. 섹터 액션이. 그러니까 최근에 또 자주 얘기 나오는 게 이 솔루엠. 뭐 오늘은 그래도 거래량 터지면서 포켓 피벗은 만들어 놨네요. 근데 윗골이 달고 떨어졌지만 얘는 개별 성장주죠. 뭐 ESL 파는 애니까. 이런 개별 성장주 말고, 근데 이제 얘는 거래량도 이렇게 빵빵하게 터지긴 했지만 보시면 이제 안 간다는 게 아니고, 이제 왜 개별 성장주를 안 하냐면 잘 안 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게 오늘 포켓 피봇이 나온 거거든요. 예, 포켓 피봇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다음 주에 어떻게 될까? 다음 주에 올라가야 돼. 그냥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모르겠어. 갈지 안 갈지. 이 솔루엠을 관리하는 주포의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 틀린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개별 성장주, 또 이제 비추로셀도 가끔 얘기를 하는데, 비추로셀도 이제 리튬 관련주로 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거래량 터져서 지금 이제 뭐냐면 여기서도 여기까지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터졌는데 지금 조정을 거의 뭐 3개월 하고 있잖아요. 그쵸? 솔렘 같은 경우에도 여기도 한 달 안 되게 올랐는데 뭐 캔들 몇 개로 올랐는데 조정은 지금 한 달 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안 가. 이게 빨리빨리 안 간다는 거야.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그쵸? 아니 오늘 샀으면 가야 될 거 아니야. 사자마자 주가가 그게 맞잖아요. 오늘 샀는데 뭐 한 20% 떨어졌다 올라가. 그래갖고 한 50% 냈어. 이런 거는 물론 내가 그거를 잘 버텨낸다 그러면 좋겠지만 그 20% 떨어질 때 그 받는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개별 성장주 말고 2차전지 보면 아니 죄다 성장하잖아요. 죄다 섹터 자체가 죄다 성장하잖아. 그리고 봐봐요. 오늘은 뭐 약간 실수를 했는데 이 코스모스 신소재를 실수를 했는데, 왜냐면 나는 여기서 이제 한번 이렇게 21선을 올라와 섰으니까 이렇게 한번 꺾었다 이렇게 가거든요. 이게 이제 VCP니까 보통 이렇게 꺾었다 가요, 다. 나는 이거를 이제 예상을 했는데, 그리고 실제로 꺾인 애들도 많이 있어요. 다 꺾이잖아, 이렇게. 근데 이게 어제 이제 이렇게 카톡방에서 얘기 나왔는데, 이게 그냥 매수거든요. 종가에. 장중에 안 샀으면 종가에 그냥 매수인데, 이제 왠지 조종하는 거 같잖아요, 기분이. 예측하면 안 되는데. 아니, 이렇게 막 조종하는 게 많다니까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이렇게 막 다 조종하고 있잖아. 근데 이제 얘가 주도주인 거지, 얘하고. 이걸 또 못 알아봤네. 진짜. 이거는 이제 의미 없는 거고, 이거는 이제 그 지수 편의 때문에 산 거라서 의미 없는 거고, 이걸 알아봤어야 되는데. 왜냐면 21선 위로 들어주고 조정하고 지금 다시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돌파했기 때문에 사야 되는 거고, 또 오늘 아침에 적어도 내가 여기까진 봤어요. 여기까진 보다가 이거 고점 돌파하면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막 그러고 있다가, 그리고 이제 왜 안 했냐면 또 이 폭이 한 6%나 돼. 근데 6%가 큰 건 아니거든요. 어차피 6% 손절이니까. 아니면 여기 시가 돌파할 때 산다든가. 매수를 걸어놨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보고 있다가 잠깐 일 좀 보러 나갔네. 그러니까 종가에 샀다니까요. 거의 6%에서. 근데 종가에서 왜 샀는지 알아요? 이 브레이크아웃 했잖아. 그 거래량 빵빵하게 터지고,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날아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산 거예요. 이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이 주도주잖아요. 다 성장하잖아, 애들이. 웬만한 애들이. 물론 안 하는 애들도 있지만, 웬만한 애들 다 성장하고, 막 오를 때 봐봐요. 한두 개 오르는 게 아니야. 얘 200억 터지면서 오르지?
대주전자재료도 올라가네. 얘도 뭐 800억 터지면서 8%나 올라가지.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전부 다. 이게 섹터 액션이에요. 이 섹터 액션이 왜 중요하냐면 이거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주가를 21선 위로 올려놓는 것조차 우리가 못 만들어요. 절대로. 네. 완전히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이런 거는. 이렇게 21선 위로 올려놓고 쌍바닥을 만든다? 이렇게? 21선을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쌍바닥을 만든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얘는 지금 이제 여기 돌파할 때 이것도 이제 매수인데 여기서 한번 꺾였잖아요. 여기 돌파할 때도 또 매수예요. 21선 우상향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돌파할 때 되면은 이 51선이 이렇게 내리면서 나중에 횡보하면서 이렇게 따라 올라갈 거거든. 여기를 돌파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면. 그래서 이런 게 섹터 액션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막 찾잖아요, 종목을. 찾지 말라니까, 힘들게. 찾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종목을 찾으러 다닐까요? 그냥 시장이 다 알려주는데, 시장이. 이제 제가 이거를 띄워놓고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개, 16개의 섹터를 띄워놓죠. 이제 섹터가 더 많죠? 이제 여기에는 뭐 우주 창투사 로봇이 있고, 그쵸? 네, 좀 이제 종목이 많은 거는 하나가 되고, 게임 엔터. 이런 데는 뭐 게임도 있고, 이런 엔터도 있고, 뭐 인터넷 기업도 있고, 여기 드라마도 있고. 그러니까 뭐 한 20개 넘는 섹터를 보는 거잖아요. 매일매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처럼 오늘 이제 저게 나왔잖아요. 얘가 나왔잖아요. 얘가 오늘 루트로닉이 어디서 인수한다고 36,000원인가 얼마에 인수한다고 그래갖고 얘가 오르는 바람에 이제 다른 애들은 뭐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는데 지금 이루다하고 하이로닉이 많이 올랐죠. 그리고 다른 애들은 계속 오르고 있었어요. 이런 게 주도 섹터의 주도주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바이오도 보고 있긴 하지만 그냥 보는 거지 뭐 얘를 내가 공략을 해야겠다 해서 막 보고 그러진 않아요. 잘. 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다 알려주잖아요. 오늘 주도 섹터가 어디야? 반도체, 2차전지, 의료, 그 다음에 이거 의료 AI, 그쵸? 그리고 이제 의료는 개별줄에서 이제 감성이 오르는 거고, 오늘 이제 이쪽 임플란트 치과 관련된 쪽이 조금 올랐고, 그쵸? 뭐 한전은 한전이래. 이게 뭐야? 이 원전은 아직 볼 필요 없죠? 원전은 오늘 어제 누가 어제 이 상태에서 여기 돌파할까요? 그래서 몰라요 그랬는데 5.9% 올랐네. 진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도 섹터. 그냥 알잖아요. 여러분도 알고 나도 아는데 나는 이제 지금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면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시장이 지금 2차전지하고 의료 AI하고 의료기기 쪽, 미용 쪽하고 반도체 쪽을 좋게 보는구나. 좋게만 보는 건가요? 돈까지 집어넣잖아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여자를 만나서, 이쁜 여자를 만나서 사랑을 하면 그냥 한눈에 맞아서 탁 빠지면 어떻게 하죠? 우리가 그냥 올인하잖아요. 물론 안 그런 남자도 있죠. 안 그런 남자도 있지만 보통 올인하잖아요. 그냥 머릿속이 온통 그 여자 생각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행동도 나오죠. 그리고 돈도 막 쓰죠. 이거는 속일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서 보면 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 보면
이 사람이 저 여자한테 완전히 빠졌구나. 그냥 단박에 아는 겁니다. 주도주의인 거예요. 근데 사기꾼이라든가 카사노바라든가 요런 친구들은 어때요? 그냥 현란한 말솜씨, 외모, 화려한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현혹을 하잖아요. 근데 그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돈을 쓰고 그러나요? 아니죠. 돈을 뜯죠, 오히려. 그쵸? 카사노바는 뭐 돈 뜯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여자의 마음을 훔쳐가고. 그쵸? 근데 사랑에 푹 빠진 남자는 훔치는 게 아니야. 그냥 갖다 쏟아 붓는다니까. 이 똑같은 거예요. 이런 게. 이거 오늘 3,800억 터졌어요. 여기다가 누가 3,800억을 넣은 거라니까요. 물론 판 사람도 똑같이 있죠. 3,800억을 누가 샀으니까, 아니 누가 팔았으니까 산 건데, 하여튼 누군가는 3,800억을 였다가 꼬라 박은 거예요. 그러면 뭐죠? 시장의 관심이 3,800억만큼 있는 거예요. 이 종목에 대해서. 이게 주도주다. 그래서 얘 만약에 오늘 다 떨어지고 코스모 신소재 하나 올라갔다. 그럼 안 샀을 거야 아마. 저는. 근데 얘가 2차 전지의 대장주로 올라서나 보다. 얘가 아마 그 전고체 그쪽에 관련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성장하는 섹터에 섹터 액션이 나왔다. 그러면 주도주예요. 주도주인데 여기서 가장 이쁘게 멋지게 잘 오르는 종목이 주도주입니다. 주도 섹터에. 그러면 성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그게 있죠. 성장하지 않는데 오르는 애들. 얘들이죠.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실적을. 자, 1분기에 6,400억 벌었어요. 원래 뭐 14조, 10조 이렇게 벌던 친구가 1분기에 6,400억 벌었어요. 그러면 가치가 어떻게 된 거예요? 파괴된 거죠.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주가가 이렇게 오른다니까? 왜? 시장이 오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장이 삼성전자의 가치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증가한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돈을 이렇게 꼬라박지. 막 1조씩. 안 그래요? 오늘 보면 이게 외국계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창구라는 거예요. 이게 외국인일 수도 있고 우리나라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내가 여기 가입해서 사면은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보면 되거든요. 종목별 투자자. 요게 이제 외국인이죠. 이거는 진짜 국적이 외국인인 애들은 아니고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금액으로 해볼까요? 거의 1,700억을 샀어요. 1,700억. 그러면 얘들이 무슨 또라이도 아니고 실적도 안 좋은 삼성전자를 오늘 1,700억이나 사는 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야. 얘들 뭐야? 미쳤어? 돌았어? 왜 사?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저는 왜 그럴까?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는. 삼성전자 주도주네. 하이닉스도 주도주네. 야, 반도체 주도 섹터네. 실적은 안 좋은데? 실적은 안 좋은데 주가가 올라. 그래도 이러한 섹터 액션이 나오면 여기가 주도 섹터고 거기에서 가장 예쁘게 잘 오르는 애들이 주도주라는 겁니다. 이것도 이 저스템이라는 기업도 한 카톡방에서 이 부분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아직은 아니다 내가. 왜냐면 이제 뭐 올라선 거고 뭐 거래량도 이제 4K 피봇이 완벽하게 만들어졌지만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근데 얘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다시
21선 위에서 안착을 하고 조정을 한 다음에 오늘 하는데, 오늘은 거래량이 눈에 띄는 거래량이 터졌다. 여기서 엄청 터졌고, 그러면 사야 된다. 포켓 피봇은 이제 종가에서 사면 되는 거고, 포켓 피봇은 종가에서 사면 되는 거고, 종가 근처에서 사면 되는 거고, 쿨라매기로 이제 접근을 하면, 쿨셋업으로 접근을 하면 이렇게 그리면 되죠. 물론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도 되는데 뭐 똑같으니까 여기서 그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30분 봉을 보니까 5분 봉을 봐도 되고요, 1분 봉을 봐도 되고, 10분 봉을 봐도 되고, 20분 봉을 봐도 되고, 60분 봉을 봐도 됩니다. 쿨라맹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그럴까요? 어차피 올라갈 놈은 아무 때나 사도 돼, 그 얘기예요. 그쵸? 그럼 뭐 어차피 올라갈 놈을 어떻게 고르느냐, 주도 섹터에서 주도주로 고르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딱 30분 봉으로 주로 보니까 저는 이렇게 이제, 그러면 이제 30분 봉으로 왜 주로 보느냐를 얘기합시다. 그러면 이거 1분 봉으로 봅시다. 그럼 1분 봉으로 보면 이게 하락 추세선이잖아요. 하락 추세선이고 이 금액으로 이게 거래량인데, 이 거래량으로 오늘 돌파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나요? 모르죠. 그러면 이제 3분봉으로 볼까요? 3분봉으로 봐도 애매해요. 여기 한 10,000주 터졌는데, 그러면 뭐 한 2억, 3억 터졌다는 거예요. 6분 만에. 3억으로, 야, 3억 거래대금을 보고, 야, 얘 오늘 돌파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아요. 물론 이 3분봉으로 했을 때 여기서 뭐 한 10매덕이 터졌다, 그러면 이제 그건 알 수 있죠. 왜냐면 이전에 여기서 거래량이 그렇게 안 터지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5분봉으로 갑시다. 5분봉으로 왔더니 확실히 돌파를 해서 하락 추세선을. 그러면 뭔가 변화가 있다. 그리고 이 5분봉 거래량을 딱 보면 이쪽 평균 거래량 대비 확실히 터지고 주가도 상승했어요.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근데 5분봉으로 해도 거의 뭐 한 3억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애매해요. 이게 이 3억으로 오늘 이 매수세가 진짜로 들어오는 건지 가짜로 들어오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짧은 봉으로 하면 거기를 돌파, ORH로 거기를 돌파해서 사기 때문에 이 수익률은 커져요. 대신에 휩소가 많다. 그래서 쿨라매기가 제가 봤을 때는 짧은 봉을 하는 것 같아요. 경험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 짧은 봉으로 하면은 기대 수익률은 커지지만 이렇게 손절폭은 또 굉장히 작아집니다. 이게 장점이에요. 대신에 손절이 굉장히 많아져서 쿨라매기가 승률이 한 30% 정도 평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제 10분봉. 10분봉으로 봤더니 뭐 윗꼬리 아랫꼬리 장난 아니야. 그쵸? 그리고 2만 주 터지고, 그래도 뭐 한 4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한 15분봉으로 볼까요? 야, 15분봉으로 보니까는 이걸 이렇게 해서 봐서 그렇지 15분봉으로 보면 어때요? 야, 오늘 한번 가겠는데 뭐 이런 생각 드나요? 이렇게 보면 안 들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야, 이 정도 보고 야, 오늘 가겠는데. 근데 이게 거의 뭐 한 5억이 채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한 50억이다. 그러면 다르게 생각하죠. 저도. 15분봉인데 이게 50억에 하락 추세선을 뚫고 전일 고가도 뚫고 양봉을 만든다? 그러면 다르게 생각합니다. 근데 5억까지는 그런 생각 못해요. 근데 30분봉으로 보면 어떨까요? 야, 13만 주. 거의 한 5억 정도가 터졌어요. 그쵸? 그리고 여기서 거래량 터진 것만큼 터져버렸어요. 그러면 오늘 한번 가겠는데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데를 돌파, ORH니까 이거에 돌파하는 데를
사야 된다. 근데 얘를 여기서 못 샀어. 제가 이때 뭐 쳐다보고 있었냐면 이거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이거. 아, 속상해. 이걸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이거를. 얘도 예뻐요. 섹터 액션도 나오고 섹터 액션도 나오고 포켓 피벗도 완성이 됐고, 그래서 오늘 얘가 가나? 얘는 봐봐요. 14만 주 30분분에 14만 주 터지고 28만 원이니까 얼마인가요? 이거 한 100 매덕 될 거야 아마. 계산이 잘 안 되네. 금액이 갑자기 커지니까. 이거 봐봐요. 15분 봉으로 해도 달라지죠. 예, 금액, 거래 금액 터지는 게. 그러니까 이거를 짧은 봉을 이렇게 나눠서 볼 필요는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좀 빨리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저스템이 이렇게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갑자기 무슨 얘기하다 이런 얘기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도 쿨 셋업으로 접근은 가능해요. 여기 이제 30분 봉 여기죠. 여기서 샀더라도 이 기간 동안 좀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지만 수익률은 그래도 거의 10% 가까운 거니까 나쁘진 않죠. 뭐 얘기하다가 이거 얘기했지? 하여튼 실적 성장이 당장에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시장의 어떤 섹터 액션이 나오면 그거는 주도 섹터다. 실적에 상관없이. 그리고 거기서 제일 예쁘게 잘 오르는 게 주도주다. 사실 이수도 오늘 오전에 이걸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안 산 이유가 뭐냐면, 얘도 이제 쿨 셋업이 돼요. 이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조정이, 그러니까 질서 조정이나 조정 이런 게 좀 안 보이긴 하니까 안 했는데, 얘도 30분 돌파에 샀으면 됐죠. 얘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락 추세선을 완전히 돌파했고, 얘는 이제 음봉이긴 하지만 상승 음봉이잖아요. 상승한 음봉이라서 이제 여기서 샀어야 되죠. 여기서 사고 여기서 손절하고, 요런 게 주도 섹터의 주도주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못 받아들이면 추세 추종이 결코 만만하지 않을 거예요. 만만하지 않고, 이러한 섹터 액션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시장이 만드는 거다. 추세 추종이니까 당연히 시장을 따라가야 된다. 이거를 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카톡방에서 이것도 나왔어요. 이것도 이날 이거 포켓 피벗 아니냐, 이것도 살만한 자리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 나왔는데, 살만한 자리예요. 종가 베팅 할만한 자리이기도 하고. 근데 중국주잖아요. 저는 그냥 관심도 안 가져요. 여기서 수익 준다 하더라도 아예 안 사요. 또 바이오도 거의 잘 안 사고요. 왜 그럴까요? 여기만 해도 종목이 수식이 여기만 해도 살 수 있는 게, 오늘 봅시다. 오늘 빡세게 매매했으면 매매할 수 있는 게, 오늘 반도체 있었죠. 그리고 2차전지 있었죠. 그 다음에 오늘 여기 이게 뭐죠? 엔터 있었죠. 엔터 있었고, 명신산업도 놓쳤고, 그리고 이쪽 의료 미용기기 쪽도 있었고, 그리고 화장품 여기도 있었고, 이제 마녀공장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여기도 있었고, 이거는 이제 이미 슈팅을 해서 좀 그렇고, 이렇게 많아요. 살 수 있는 게. 살 수 있는 게 많고, 그리고 우리가 이 저스템 어디 갔냐? 저스템 어디 갔어?
여기 있네요. 저스템을 보더라도 이게 이제 조금 저 같은 경우는 이분할 손절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얘가 이제 여기서 사고 여기가 이제 손절 라인이거든요. 그러면 고가가 5.58%고 저가가 0.45%니까 약 5% 정도 되잖아요. 손절 폭이. 그러면 내가 그 자산의 1%를 손절 라인으로 잡는다면 이거를 5%로 나누면 1 나누기 0.05 비중이 20% 비중이 나와요. 비중이 20%. 그러면 오늘 투자할 만한 거 5개 충분히 고르거든요. 그럼 하루에 포트가 다 차는 거예요. 그냥 좀 내가 공격적으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진짜 손절 1%로 잡아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막 계잡주들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런 계잡주가 뭐 오르면 또 어마어마하게 오르기 때문에 좋긴 한데, 이러한 반도체하고 이러한 반도체하고 이러한 2차전지 이거 주가 흐름 분석하고 있어야 돼요. 평소에 계속 분석하고 있어야 돼요. 이것도 오늘 뭐 몇 프로짜리를 놓친 거예요. 그쵸? 분석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막 계잡주들까지 다 보면 이거 분석이 안 돼요. 이걸 막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갖고 내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어야 이게 딱딱딱 매수가 나가거든요. 보고 있다가 안 보고 있으면 매수가 안 나가요. 막 올라가네 막 그러고 있지. 오늘은 주도 섹터, 주도주 이런 거를 도대체 어떻게 골라야 되느냐, 그러한 고민이 생각 외로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당연히 성장주여야 하는 거고요. 개별 성장주는 별로다. 나는 별로다. 개별 성장주는 별로다. 그리고 성장주라 하더라도 성장 섹터에 섹터 액션까지 나와야 된다. 그러면 완전히 축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뭐 섹터가 몇 개나 있다고 있어봐요. 그리고 시장이 만든다 그랬는데 이건 큰 자금이 만드는 거잖아요. 아니 주먹만한 섹터에 시가총액 다 합쳐봐야 뭐 몇 조밖에 안 되는 섹터에 큰 자금이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지가 시장이 되는데 절대로 그런 짓거리 안 한다니까요. 돈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섹터 액션이 나오고 섹터가 성장을 하고 당연히 그 안에서 성장주를 해야 된다. 그렇지만 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섹터 액션이 나오면 그거는 주도 섹터의 주도주가 된다. 당연하게. 왜냐하면 시장이 말도 안 되는 섹터에 돈 집어넣지 않아요. 말도 안 돼. 물론 이제 개별 테마주 이런 거는 제외합니다. 그런 쪽으로는 아예 제가 관심조차 두지 않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런 쪽은 뭐 정치 테마주라든지 뭐 요즘 그거 뭐야? 며칠 전에도 뭐죠? 뭐 구제역 테마 나왔었고, 뭐 철새 테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또 올여름 뭐 비가 많이 온다고 일기예보가 있어서 뭐 공기청정기하고 습기 빨아들이는 게 뭡니까? 그거 뭐 또 그게 잘 팔린다잖아요. 그런 거에 관심조차 안 둬요, 저는. 어차피 금방 올라서 식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그냥 다 처물리게 돼 있어요. 그거 잘못 사면은. 자, 이 정도로 제가 잔소리 했으면 잘 들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